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우리에게요, 세계문학이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요, 거의 미국이나 영국 정도를 얘기하죠. 거기에 조금 범위를 넓혀보자면 프랑스나 독일 정도가 들어가고요. 일본이나 중국 문학 정도를 더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문학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은요, 삼국지나 서유기 같은 고전이나 인정을 하지 현대 작품은 잘 접하지 않죠. 그래서 세계문학이라는 명칭을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문학을 포용하는 범위는 상당히 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낯설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꼽히는 지역이 2곳 정도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바로 한반도입니다. 어쨌든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서요,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 안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각과는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요, 한국이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바로 발칸반도예요. 유럽의 화약고다라는 별칭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나라와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바로 이곳 출신의 작가가 쓴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지금은 없어진 유고슬라비아 출신 작가거든요. 다닐로 키슈의 소설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입니다.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는요, 단편 소설들의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표제작이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예요. 이 소설은요, 주인공이 스웨덴의 드라마 연구회의 초청으로 갔다가 스웨덴 왕립도서관에 방문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왕립도서관에는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라는 책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진짜 있는 건 아니고요, 소설적 상상력인데요. 이 백과전서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은 물론이고 태어날 때의 날씨, 그 마을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학교에 입학하는 날,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날 교장 선생님이 한 훈화 말씀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과전서예요.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백과전서인 거죠. 그런데 사실 백과전서라는 말보단 백과사전이란 말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번역이 백과전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백과전서의 이름이 실리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그래서 다른 어떤 책이나 백과사전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만 이 백과전서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 백과전서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되고요. 필요한 것은 수첩에 필사하며 죽은 아버지의 생애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발칸반도는요, 사실 역사적으로 충돌과 분쟁이 잦은 지역이라 그녀의 아버지 역시 베오그라드 시가지 전투를 직접 경험하는 등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 역시 아버지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 격변의 시대를 같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모두 꿈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모두 기록된 백과전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꿈에서 깨면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허무하게 그냥 꿈이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본 백과전서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즐겨 그리는 꽃그림의 모티브 그림을 주인공이 기억해서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아버지를 진료했던 의사에게 보여주니까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육종이 딱 그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 서부를 다녀왔는데 보안관 배지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같은, 전형적으로 이게 단순한 꿈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엔딩이죠.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요, 줄거리는 아닙니다. 사실 줄거리는요, 도서관에서 아버지의 생애를 읽었다가 다 하잖아요.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설정이에요. 죽은 자의 백과전서 같은 게 존재한다는 설정인 건데요.
여기에 실리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우리의 삶이 백과전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낭독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요, 소설에 나온 이 한 구절이 그대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인류의 역사에서는 어떤 것도 되풀이되지 않으며 처음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알고 보면 그 모두가 전혀 비슷하지 않지요. 따라서 개개인은 저마다 하나의 별이고 만물은 언제나 새로 태어나는 동시에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만물은 무한히 반복되는 동시에 절대로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유명하고 영웅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과전서에는 그들이 살던 집안에 어떤 가구가 있는가까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 아파트의 모양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가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사실 누가 살고 있는지에 따라 모두 다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상에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지수 역시 80억 가지인 거죠. 죽은 자의 백과전서에서는 바로 그런 민중들의 삶,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쟁이 많고 충돌이 잦았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백성들, 민중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죠. 발칸반도에 살았던 작가의 경험은 그런 지점에서 우리나라와 공유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네요. 표제작인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뿐 아니라 다른 단편 소설들도요,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에 걸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삶과 대비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다닐로 키슈의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 동일해 보여도요, 누르는 순간의 의미, 그리고 이유, 타이밍,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다 다른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이 개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의미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르시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